네, 안녕하세요. 국고초 일부 진행의 박건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지수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종목과 섹터별로 좀 잘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똑똑한 투자 전략을 알려주실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한숨 돌렸다고 해야 될까요?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반도체나 조선, 뭐 화장품,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주 시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는 굉장히 힘든 시장을 거쳤다면 네. 거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는 어느 정도 이런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잘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지수 안정 속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돼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 MC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섹터들 순환해서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동안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런 세제 개편안도 어느 정도 이런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이런 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우리 종목 장세에 대해 집중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월 달 양봉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다음 코너에서 저희 강의 시간을 통해서 더 면밀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도 해주시고 또 시청자분들 최대한 또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공개 방송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굉장히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집중해서 잡아드렸던 이런 HJ중공업 가장 탑픽으로 조선주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J중공업의 뒤를 이을 다음 타점주 유망 종목까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지난주 우리 좀 앞서 보는 전략으로 제시드렸던 전략 어느 정도 좀 잘 맞아떨어져간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국고처 이 시간에서 잡아드렸던 대표적인 내용, 8월 달 양봉 가능성 그리고 이런 악재를 디디고 우리 시장 반등 가능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종목 장세에 대한 이런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8월 달 양봉 가능성이 점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모습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난번에 4월 달에 우리 다음 주 전략에서 4월 달, 지난 4월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응하자는 이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요. 이 급격하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치고 바로 이 자리가 이 4월 달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4월 달의 자리를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지수가 빠진 다음에 급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도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 4월 달을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간 차트상에서도 확실하게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치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면밀하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과열권을 이렇게 급격한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이 서서히 살짝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이런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4월 달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판단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은 지난주 같은 경우 잘 인내를 하시셨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지수 안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음봉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지난주에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
양봉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밑꼬리를 달아주고 양봉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은 양봉 가능성이 점증이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양봉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앞서 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주간 이슈에서 핫했던 이슈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바로 반도체거든요. 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보유하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반도체는 결국에는 AI가 불러온 패러다임이라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HBM4, 그다음에 소캠이에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자, HBM 같은 경우는 결국엔 AI 반도체에서 이제 핵심인데 이게 SK하이닉스가 그 이전 세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8, 90%를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한번 이 선점하는 효과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HBM4 시장에서 괜찮은 좋은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세대 칩인 HBM4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 이미지 센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파운드리 분야가 몇 년 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계속 적자폭을 키워주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테슬라, 애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이런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점은 이런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부모님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 7만 원대를 거의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전 길게 한 8만 원까지 이상 보시는 전략 네,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좀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 반도체에서 소캠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국고처에서 7월 달부터 소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HBM4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존에 이미 시장에 알려지고 이미 주가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이 나온 섹터보다는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될 것이 많은 앞으로 먹거리가 될 만한 이런 사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소캠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서 가장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엔비디아에서 이 소캠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이 소캠을 활용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멘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떤 어떤 산업이든 이렇게 가장 큰 시장에서 1위 기업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멘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HBM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소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탑3잖아요. 이 기업들이 소캠에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소캠 같은 경우는 우리 AI 반도체에서 HBM 시장이 가장 핫했지만 그 다음 뛰어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소캠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를 보실 때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여전히 7월 달부터 이번 8월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대표적으로 어제장에서 이 소캠 분야에서 탑픽으로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심텍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심텍, 3A 로직스,
그다음에 TLB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자, 심택이 먼저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을 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와줬습니다. 바로 저는 이게 지금 소캠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택 같은 경우도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결국엔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집중이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동안의 눌림을 받았거나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던 섹터들 반등이 나와준 반면에 그동안 급등이 나왔던 섹터들은 눌림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종목들은 익절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화장품 쪽에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크게 이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쨌든 요즘 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펀더멘탈 대비해서 낙폭해 있는 종목들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갖고 계시다면 보유 전략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심주 AS로 들어가서 우리 소캠에서 우리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TLB를 우리 국거처 시간에 7월 달에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로 소캠에 대한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신제품 개발에 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소캠용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소캠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당연히 이런 PCB 관련 주들 실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요. 탄탄한 실적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꼭 소캠을 하는 게 아니라 PCB 기판을 하다 보니까 DDR5 쪽, 그러니까 DDR5 램 이 매출도 뚜렷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 메인보드나 요즘 컴퓨터에는 대부분 다 DDR5 램이 탑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컴퓨터 쪽에서도 DDR5 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민간보다는 이런 B2B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 DDR5 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DDR5 쪽에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 소캠 모멘텀까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AS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7월 19일 날 이렇게 한 번 더 뛰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 잡아드려서 한번 좋은 상승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 좀 길게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29,000원 넘겨주면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3만 원, 그 다음 33,000원 전후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특히 요즘 장에서 변동성도 크고 이런 종목 장세에서 펀더멘탈이 우량한 종목들을 잡아두시면 TLB 같은 경우도 이런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장에서도 뭐 훼손되는 거 없이 무난하게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것처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기업 내용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네, 이런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오션을 우리 아침 머니플러스 방송, 진짜 주식 방송, 국고처 무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잡아드린 종목인데요. 자, 하나오션도 역시 이런 조선에서 마스가 협력에 따른 수혜 섹터로서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매수 타점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 지난번 스토캐스틱 관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을 공략하시자.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게 바로 하나오션 타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음봉을 급격하게 받은 자리, 그 다음에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 무엇보다 이런 급격하게 음봉을 연달아서 받는 자리에서 이 양봉으로 지지를 해주는 이 자리, 바로 이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셔야 할 매수 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기에서 집중해서 한번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이 음봉 나와준 이 자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드려서 급등 랠리가 펼쳐졌죠. 바로 이 음봉도 다시 한번 양봉 다음에 음봉
놓치지 마셔야 할 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린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이거 매도가 전략을 잡아드릴 때 그 다음 매도가는 12만 원 전후를 잡아드렸거든요. 딱 12만 원 전후를 찍어줬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 탄력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죠. 왜냐?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오션을 압도적인 상승으로 보여드렸고 우리 다음으로 한번 주목하셔야 될 종목으로 제2의 하나오션 바로 HJ중공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렸습니다. 자, HJ중공업도 보시게 되면 죄송한데 이 차트가 잠시 이게 다른 차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 한번 12만 원을 찍어줬다면 단기간에는 많이 올랐어요. 이 많이 올라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면 다음으로 공략해야 되는 게 바로 HJ중공업.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미조선 협력에 따른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신다면 바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잡아드렸던 것이 HJ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선점하는 그 다음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HJ중공업은 단기간에 이런 45%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음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선점해야 될 종목들 저점에서 그 다음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관심주를 통해서 우리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저는 다음 주 주목 포인트는 의료 AI 신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굉장히 리스크도 따라주고 무엇보다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보통 신약 개발을 할 때 평균적으로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다음에 뭐 약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1조에서 3조 원 규모로 듭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산업이죠. 자, 근데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글로벌적으로 AI 신약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냐면 2023년엔 17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209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지금 글로벌적인 기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전통 신약 개발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자, 동물 실험 폐지가 되면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오가노이드 시장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의료 AI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의료 AI에서 루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이 나온 종목이지만 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의 급격하게 한번 가파르게 시장 성장이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별 AI, 그러니까 AI가 우리 산업 여러 가지 이렇게 도입이 되겠지만 가장 그중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이런 금융 분야하고 그다음에 의료 AI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의료 AI 내에서 이런 AI 신약 개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비용을 보실 때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1조에서 3조 사이로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이 AI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80%에서 90%를 감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효성 검증 시간도 보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고전 산업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AI 신약 개발 관심주로 저는 프로티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PI, 그러니까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SPID라는 자체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제약사 4곳 그리고 국내 신약 개발사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상장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한번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음봉 4개 다음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런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 추세 전환하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좀 한번 우리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상한가를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무료 방송에서 VI 급등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런 도지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로 봤을 때 윗방향으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의료 AI 신약 개발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HJ중공업 탑픽으로 잡아드려서 45%의 이런 상승으로 보여드렸는데요. HJ중공업의 뒤를 이을 종목까지 우리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더 면밀하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